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예고했던 대로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실패를 인정했는데 미국은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키는 거라면서 규탄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서울 부가현동 일대에선 사다리차가 전깃줄을 건드리며 68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당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의힘에선 5번째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나왔는데 추가 이탈표의 규모에 관심이 커집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하는 유학생들을 쫓아내겠다고 말하면서 논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런데 정상회의 직후 북한이 예고대로 군사정찰 위상을 발사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이어 두 번째 발사인데 3국의 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로켓이 1단 비행 중에 폭발했다고 발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밤하늘을 가르며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곧바로 화염에 휩싸이며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해당 발사체는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어젯밤 10시 44분쯤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합참은 그러나 발사 2분 뒤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 파편으로 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NHK 방송이 중국 동북부에서 촬영한 영상에서도 주황색으로 이동하는 발사체가 곧바로 폭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북한도 발사 1시간 30여 분 만에 빠르게 발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탑재한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이 일단 비행 중에 공중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새로 개발한 엔진에서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11월에 이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27일 한국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고 북한의 고립만 심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정찰위성 발사를 감지한 직후 오키나와에 20분 동안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이후 일본을 지날 가능성이 없다며 경보를 해제했고 발사체는 서해 상공에서 소실됐습니다. 어젯밤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 점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부가현동에선 사다리차가 전깃줄을 건드리면서 680여 가구가 1시간가량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조혜연 기자입니다. 가게 안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뒤편에선 큰 불꽃도 보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 내 상가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점포 절반 정도가 불에 탔고 주변 상가들도 곳곳이 연기에 그을렸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 100여 명이 출동해 진압에 나섰고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오전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서울 부가현동 일대 68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정전은 이삿짐 사다리차가 전깃줄을 건드리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전은 1시간여 만에 복구를 마쳤고 정전에 따른 추가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반바지만 입은 남성이 맨발로 왕복 8차선 도로를 뛰어갑니다. 중앙 분리대에 가로막히자 차도를 따라 달립니다. 찜질복은 입은 다른 남성도 맨발로 뛰어 쫓아갑니다.
지난 26일 오전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다 들킨 40대 남성 A씨와 이 남성을 잡으려는 시민 간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골목길을 누비며 도망치던 A씨는 찜질방에서 600m 떨어진 사거리에서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국회 재표결을 앞뒀습니다. 여당에서 17표가 이탈하면 가결되는데 오늘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5번째 의원이 나왔습니다. 낙천자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이 2명 더 늘었습니다. 김웅, 안철수, 유이동 의원에 이어 주말 새 최재형 의원과 김근태 의원까지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김근태 의원은 JTBC에 우리가 여당이 될 수 있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에 입각해 판단했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장기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생인 김 의원은 올 2월 권은희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한 5명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이번 총선 낙천자들입니다. 낙천자 50여 명 중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7명 정도를 접촉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7분 중에 6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재표결이 가까워질수록 찬성표가 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가장 많은 의원이 출석해 부결표를 던지는 게 법안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당 의원 113명 전체가 참석한다고 해도 이탈표가 17개 이상 나오면 가결됩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VIP가 경로했다고 언급한 통화 녹취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왔습니다. JTBC가 녹취록을 집중 분석해봤더니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한 뒤부터 군검찰이 사건을 다시 회수해 오기까지 나흘간 124차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와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그중 16건이 대통령실과의 통화였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 증거물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국회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안보실과 딱 한 번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사령관님은 안보실로부터 몇 번 이거와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안보실과 통화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하지만 JTBC가 군검찰이 확보한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최상병 순직 사건을 보고한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온 8월 2일 밤 10시 40분까지 나흘간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와 최소 124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3번,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4번, 김모 당시 안보실 행정관과 9번 등 안보실과 통화만 16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임 전 비서관과는 이 전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한 직후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VIP 경로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바로 전 시간에도 통화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박 전 단장이 사건을 경찰로 넘긴 직후부터 김 사령관과 3번 통화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안보실과 통화가 이뤄진 건 물론이고 최상병 순직 사건이 이 전 장관에게 보고된 직후부터 사건을 회수해올 때까지 안보실이 모든 상황을 챙겼던 걸로 보입니다. 김 사령관은 같은 기간 이 전 장관과 보좌관을 포함해 국방부와도 25번 통화했습니다. 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경로 관련 통화 녹취를 찾아낸 가운데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안보실과 국방부의 통화 녹취 등 결정적 증거물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인도주의 구역 난민촌을 공습해 민간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피란촌에 하마스의 핵심 간부들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공습을 감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27일 의회에서 라파에서 비극적인 실수가 있었다면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습이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한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 판단 중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시위하는 학생들을 추방하겠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과 협상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최근 대학가에 퍼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이들을 강제 해산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4일 뉴욕에서 열린 비공개 모금 행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학생이든 시위를 하면 미국 밖으로 추방하겠다고도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시위대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얌전해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지금 시위하는 학생이나 교수가 언젠가 미국의 권력을 잡을 거라고 걱정하자 이들을 물리치기로 맹세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작년에도 비자 심사 때 사상 검사를 하는 한편 친팔레스타인 운동에 가담한 유학생의 비자는 취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을 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칼럼에서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때보다 보기 좋은 제안을 가지고 나서면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가지고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집착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일 연합훈련 비용도 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인도양의 벵골만에서 올해 첫 대형 사이클론인 레말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후 레말은 인도 북동부와 방글라데시 남부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수백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선 주민 약 10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레말이 방글라데시 해안 지역을 최대 시속 135km 속도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지난 주말 폐막한 프랑스의 칸 영화제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레드카펫에서 경비가 과도하게 막아서는 모습 때문인데요. 지난 19일 영화제에 참석한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유나가 인사를 하려는데 한 경호원이 막아섭니다. 높이 막아선 손에 유나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엔 데스티니 차일드 출신 켈리 롤랜드를 막아섰다가 논쟁하는 모습이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도미니카 출신 여배우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논란이 커진 건 과하게 제지당한 사람들이 모두 유색인종이란 점 때문인데요. 켈리 롤랜드는 나에게도 개인적인 영역이 있다면서 불편한 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칸의 전직 경호원들을 인터뷰했는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일을 했을 뿐이다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누리꾼들 인종차별적이다. 누군가 그녀를 멈춰야 한다며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만화 원피스, 나루토, 슬램덩크 등으로 유명한 일본의 만화 잡지 소년점프가 스포츠 만화상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의 심사위원 예상 밖의 인물이었는데요. 바로 LA 다저스의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 선수였습니다. 이외에도 유명 농구 만화 슬램덩크의 이노우에다 케이코를 포함해 아이실드 21, 프로코의 농구 작가들이 직접 최종 후보작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そのために最高のスポーツ漫画家である3先生に加えて最高のスポーツ選手である大谷翔平選手に審査員へ加わっていただきました。 프로나 아마추어에 관계없이 투고할 수 있고 입선 상금은 약 1,000만 원입니다. 슬램덩크 작가가 오타니가 주인공인 만화를 그려주면 좋겠다. 설마 오타니가 심사위원을 할 줄은 몰랐다는 등 재미있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10월까지 응모할 수 있는데 야구 만화가 선정될지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JTBC 비정상회담으로 국내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방송인 장휘안이 아이돌 아이브의 뮤직비디오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일제의 중국인 학살지 만인갱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였는데요.
3秒神似山西大同万人坑，各种中国元素突出，演出和发歌日期都与我们的伤痛有关。这些道理。 그러면서 별뜻 없는 실수였다면 뮤직비디오 감독이 직접 해명하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유광괭 뮤직비디오 감독,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봤던 갖고 싶었던 것들이라면서 누구나 갖고 있는 이미지들의 재현에 곡해가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올렸습니다. 장휘안이 제기했던 노래 공개일은 사실 티저가 공개되는 날이어서 사실관계도 틀렸습니다. 장휘안은 이 혐한 논란이 국내 언론에 알려진 뒤 몇 시간 전 한국에 도착했다며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在这个事件出来之后，我真的是可以说非常的冲击，因为呢，我会觉得这都不是我的本意，很多的既定行程、工作机会都已经被取消。 그러면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싶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가장 큰 원칙은 양국 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김호중 씨의 소속사는 김 씨의 구속 이후 사실상 폐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소속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봤더니 각종 논란에도 공연을 강행한 이유는 미리 받아둔 공연 수익 때문이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김호중 씨 공연장입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공연도 강행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구속심사가 열렸던 24일에도 공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엔 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고 그때서야 공연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 소속사 재무제표를 분석해봤습니다. 2022년 말 94억여 원이던 현금성 자산은 1년 만에 16억 원대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30억 원, 한 회사에 투자한 돈도 60억 원이나 됩니다. 2023년에는 공연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받아둔 걸로 보이는 선수금이 125억 원이 넘습니다. 공연 등이 취소되면 모두 빚이 되는 돈입니다. 김호중 씨가 계속해서 이제 콘서트를 하고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 23년도에 돈을 그만큼 많이 썼을 거고요. 이 100억이 되는 선수금, 즉 환불금이죠. 환불해줄 회사 재정이 되느냐 상당히 힘들겠죠. 소속사 측은 임직원은 모두 퇴사하고 대표이사는 변경한 뒤 소속 아티스트는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폐업 수준입니다. 음주 접촉 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김 씨와 소속사의 대응이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180여 명이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했습니다. 이른 더위에 진드기가 벌써부터 기승인데 동물과 사람을 가리지를 않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진드기를 잡는 방역 현장에 이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책 나온 개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풀밭을 뒤지는 겁니다. 한참을 논 뒤 집에 왔습니다. 그런 몸에 뭔가 있습니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데 손으로 떼내어 보니 움직입니다. 진드기입니다. 어디든 나가기만 하면은 물려오죠. 정말 수백 마리가 붙었었어요. 이런 진드기 동물과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풀을 밟았다면 누구에게나 어디든 붙을 수 있습니다. 종아리 안쪽에도 한번 붙었었고 엄청 가렵고. 올해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지자체들은 진드기 비상입니다. 서울시 방역단을 따라가 봤습니다. 산책로 옆 수풀을 하얀 천으로 훑습니다. 저기 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좀 기어다니고 있어요. 훑기만 해도 금세 붙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은 1시간에 200마리 저기 잡은 경우도 있고요. 이 가운데 이른바 살인 진드기도 섞여 있습니다. 치명적인 SFTS 바이러스를 옮기는 참진드기는 200마리 중 1마리꼴로 잡힙니다. 백신도 치료약도 없습니다. 진드기는 이런 도심 산책로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리지 않으려면 이런 긴팔을 입거나 풀숲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182명이 SFTS로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약 18%에 이릅니다. 지난 10일 강원 홍천군에선 80대 남성이 참진드기에 물려 13일 만에 숨졌습니다.
2주 안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오심구토, 설사, 복통과 같은 소화기 질환이 발생한다면 물렸다면 핀셋으로 빼낸 뒤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한 대학 강연에서 의대 증원이 과학계가 직면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과생들이 모두 의대로 가게 되면 현재 과학기술을 책임질 사람이 부족해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공개 강연을 열었습니다. 한 학생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은 과학계를 살릴 보관에 대해 묻자 이 당선인은 과학계가 직면한 위협은 의대 증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20만 수험생 중 60%가 이과라고 가정하면 1등급 학생은 4,800명인데 이들이 모두 의대로 가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율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과학기술을 책임질 사람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문직 여성 징병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공정성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답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군복무를 시키는 방안을 좋아하지 않고 목표는 징병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서울대학교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년 대학 입시 계획을 변경 승인하면서 의대 모집 인원을 4,567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전년 대비 1,509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가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서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가 27도 등 서쪽 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높겠지만 동해안에선 강릉이 21도에 머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